네. 지금 준비 다 하시죠.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우리가 사실 이거 좀 말해주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한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요. 화이팅 하고 가시니까 화이팅! 전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잠깐 형제, 대단히 이번에는 공개가 들어간 거거든요. 공개 들어가니까 공개가 이거는 내가 우리가 약간 재밌는 아예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걸 마주보고 약간 마주보고 약간 잘 나오는 단어인데 준비됐어? 바로 생각할게. 시작할게요. 지나가신다. 왜냐하면 부정기술에 수고하십니다. 고생했습니다. 조금 네. 부정기술 때문에. 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운송 중인 김문수 당대표 후보와 함께합니다. 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좀 가볍게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안녕하시냐고 제가 인사는 여쭤봤는데 지금 보니까 좀 안녕하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숙식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떤지 좀 먼저 여쭤볼게요. 네, 여기서 딴 것은 뭐 괜찮은데 잠자기가 잠이 좀 부족한 그렇습니다. 잠이, 예. 어제 그럼 여기서 그냥 이불 깔고 주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그냥 자고 있습니다. 2박 3일째. 이렇습니다. 지금 무기한 농성을 하고 계신다라고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특검이 그러니까 2박 3일째라고 하셨는데 특검이 어떻게 할 때까지 여기 계시는지 좀 특검이 우리 국민의힘 당원 500만 명의 명부를 내놔라고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곧 아마 저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부당한 보고를
지금 또 오늘 안 왔습니다만 전날 저희들이 방송을 시작하고 한 70분 뒤에 새벽에 물러갔는데 지금 오늘은 아마 광복절이라서 안 가고 내일 모레 가서 월요일에 바로 아침 일찍 와서 일을 다칠 것으로 보는데 저는 목숨을 걸고 부당한 특검의 행보에 대해서 저항을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 국민의힘의 500만 당원의 명부를 특검에 주는 순간 우리 당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당이 사라지면 이재명 일당독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당독재의 사람이 차라리 죽음에 선택했습니다.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 특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당대표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갤럽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지금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가장 높은 지지율이 31%를 기록을 했습니다. 선두를 차지할 결과가 나왔는데 좀 자신 있으세요? 선거라는 것은 항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후보는 항상 자신이 없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많이 좀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부 다른 조사에서는 지지층 대상으로 했을 때 장동혁 후보가 많이 좀 추격한 그런 결과가 나왔고 일부 조사에서는 적절한 조사도 나오긴 했는데 그런 거 보면 또 어떠세요?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층 또 일반 여론 자체가 특히 지난 대선 우리가 이기지 못한 이후에 아주 음란물도 많고 꼴복식과 이런 많기 때문에 여론조사 자체가 들쑥날쑥한점들이죠. 따라서 저는 모든 그런 여론조사의 흐름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하고 열심히 오직 당원을 지키는 자 당대표가 되어야지 저 늑대 떼들의 공격에 맞서서 이 양떼 같은 국민의 500만 당원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 절대로 당대표가 될 수 없다. 저는 당원들의 이 500만 명부가 제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각오로 당원들을 반드시 당원 명부 지키겠다는 말씀이 방금 하셨는데 진짜 보니까 여기 혼자 계신 것 같아요. 그 주요 후보 중에서 농성은 혼자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당대표 후보 중에서 농성 혼자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곳 방문 못해서 좀 아쉽다거나 아니면 다른 후보들도 여기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하세요? 다른 후보들은 바빠서 못 하더라도 당 지도부, 국회의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말하고 특히 국민들께서 많은 성원을 하고 계십니다. 유튜브라든지 많은 분들이 투쟁과 현장을 못 오시더라도 이 투쟁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배워보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예, 후보님. 그런데 저희가 앞서서 좀 특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당에 지금 가장 큰 주된 전당대회를 하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그리고 또 여당에서는 지금 정당 해산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번 100번에 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당내 내용, 그런데 또 당내 내용은 있어요. 국민의 당내 내용이 상당히 또 분위기도 많이 좀 쳐져 있고 그런데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은 이 부분 이제 당내 내용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원래 평화가 오래 계속되면은 사색 당파 싸움이 심합니다. 전쟁 때는 당파 싸움도 잠시 중단되고 또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의견이 일어나고 다시 전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늑대떼들이 공격한 전쟁 강원명부를 통째로 500만 원 내놔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당원 중에 누가 범죄자도 없고 뭐 어떤 법을 위반한 것도 없는데 그냥 와서 내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탄압에 대해서 온몸으로 맞서지 않는다면 저는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불의와 싸우고 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정치를 하지 뭐 자기를 벼슬을 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역사상 가장 불의한 이 부당한 불법한 이재명 정권의 포함을 반드시 물리치고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예, 단호한 말씀 좀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사실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의원들 소환이나 체포동의안 이런 것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특검이 굉장히 국민의 겨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방선거 구명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발표가 된다면은 이런 특검의 의원들 소환, 체포동의안, 압수수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저는 3개 특검 인권 탄압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 세계 특검에 의한 인권 탄압을 우리 국회에서만이 아니고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같이 하고 나아가서는 미국 국제인권기구와도 연대해서 이런 부당한 일에 대해서 항의하겠습니다. 부당한 일에 대해서 항의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데 이제 당 내에도 특검과 관련해서 여쭤보자면 당 내에도 지금 특검에 찬성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특검에 찬성한 후보들이 있고 후보들이 그리고 후보님이 그 조경태 후보에 대해서 프로의 목마라고 비판하면서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경태 후보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극우적 사고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어떤 입장이세요? 뭐 생각이 다르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특검이 하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정당성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이 500만 당원을 연구를 해놔라.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과거도 없었고 앞으로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지 못한다면 뭐 이 당이 존재할 필요가 없죠. 당원들 연구를 500만 명이나 받아가지고 당원들이 많은 정보를 거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다 가지고 이거 다 내준다. 그러면 앞으로 이 당은 돈을 받아야 됩니다. 이 당원들의 기본적인 정보도 보호를 하고 그리고 이 당 자체를 사실상 해체하는 우리 스스로 그거 못한다면 당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동성 오래 했으니까 공주 말씀하시는 좀 마시는데 제가 질문하는 사이에 물 한 번 마시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농성 현장에 전화길 강사가 찾아왔다고 어디에 찾아왔는데 찾아와가지고 좋은 말을 후보님에게 했으면 좋을 텐데 장동혁 후보 지지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예상 못하셨을 것 같은데 그 소리 듣고 기분 어떠셨어요? 선거 때 원수는 평생 원수라고 그랬죠. 그만큼 이 뼈아픈 이야기지만 저는 누가 뭐라고 그랬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오직 국민을 오직 방언을 바라보아야지 어떤 특정 개인이 누구를 지지한다 그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우리 당원들은 제가 지난 30여 동안 이 당에서 어떻게 싸우는지 아시고 저는 우리가 처음 야당이 됐을 때 김대중 대통령과 싸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김정일에게 돈을 갖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거 앞장서서 싸우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올라와서 노무현 대통령도 여러 가지 비리들이 많습니다. 장수천 비리로 해서 많은 비리가 다 밝혔는데 제가 고발돼서 형사고발됐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형사에 이기니까 또 인사소송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10억의 손해배상금을 내놔라. 그래서 또 나머지 의원회장 강금연씨, 이경식 형사들이 8억 4억이 되면 22억 소송, 인사소송을 걸렸는데 제가 3건을 다 이겼습니다. 형사 1건과 인사 3건 모두 다 이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여러 가지 김정일의
사실상 저희들 대변, 수석 대변 이렇게 할 때 제가 그 부분이 정말 적대다. 그래서 수석 대변에 들어오면서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비난하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평창 올림픽에 연설할 때 본인이 신영국 선생은 가장 좋아하는 신영국 선생이 사실상 통역당에 가장 중요한 형을 받아가지고 20년 이상 감옥 간 사람. 이런 사람의 사상을 가장 존경하고 그 사상이 바로 주체사상. 그 김일성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때문에도 많은 제가 법적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누구와 싸워서도 아니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도는 못될 거 압니다. 그 정도는 뭐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너무 기본이 안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이제부터 진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면 그동안은 다 가짜였다. 자기 이전엔 다 가짜였다. 근데 이재명이야말로 가짜 총각 아닙니까? 이재명이야말로 가짜 검사 아닙니까? 이재명이야말로 범죄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 아닙니까? 제가 대표가 되면 이재명의 5개 재판 계속 하라는 국민 서명운동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만이 아시다시피 그 주변 사람, 대장동 사건이나 모든 그 사건, 법인카드 사건의 주변 인물